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 채용이 올라왔습니다. 채용 인원은 450명 규모로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죠. 서류 심사는 정량평가 그리고 정성평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자소서 작성에 어려움 없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블라인드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성별, 연령, 학교명, 회사명, 그러니까 인턴을 했다라거나 하고 있는 회사명을 기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에서 이게 논란이 되던데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소서는 적부 판정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보세요. 자소서는 적부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성평가는 하는데 적부 평가도 우리는 진행할 거니까 무의미한 단어 나열이라든지 비속어라든지 표절은 삼가해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부 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성평가도 하는데 적부평가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자소서 항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여러분들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요번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과 캐릭터가 어느 정도 일관되는지를 좀 보고 싶은 모양인 것 같아요. 1번을 보시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 고수하는 자신만의 신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신념의 설명과 배경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 존중, 경청과 같은 구체적인 신념을 제시하고 왜 이 신념이 중요했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반영해야 되는 거. 이것이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자소서의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통을 할 때 고수하는 자신의 신념에 관련된 종류를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통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실을 말한다는 신념입니다. 상대방에게 사실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대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신뢰를 구축하고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외에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경청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존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청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이 어떠냐면 그냥 잘 듣는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협력과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존중, 소통을 할 때 예의 바르게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또 중점이 되는 거고요. 투명성 같은 경우에서는 숨김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신념은 조직 내에서 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혼란이나 오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협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는 신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공감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공정성, 정중함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번 같은 경우는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서 지키기 힘들었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또한 뭐가 되느냐?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라는 것들도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주변에 반대 또는 압력이 있었다. 즉, 팀 프로젝트에서 팀원들이 편법을 쓰려고 할 때 나는 정직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긴박한 상황, 시간이 촉박하거나 상황이 매우 긴급할 때 신념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원래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소통인데 단기적인 해결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든지 관계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환경적 요인 같은 경우에서는 외부 환경, 즉 조직 문화나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내가 신념을 유지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회사의 조직 문화가 비윤리적이거나 경쟁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경우에 신념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환경적 요인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러한 이유를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활용해서 신념을 지키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서술하면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소통 능력을 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이 약간 겹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본인의 가치관을 작성하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2번 보시면 꼭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개인의 가치관, 직업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요구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겹칩니다. 어떻게 겹치느냐? 키워드가 좀 겹쳐요. 정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정성과 준법, 시간 엄수, 타인 존중.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인 존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정중함이라든지 또는 공감이라든지 경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책임감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겹치기는 하는데 사례는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준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직의 규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회사의 규정을 따르고 저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거나 또는 저는 약속된 시간을 모두 지키고 모든 일을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어떻게 하면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꼼꼼하지만 조금 늦는 것이 단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치관이 나온다라는 것은 1, 2번이 나온다라는 것은 나중에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강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1, 2번을 보고 재밌다라고 생각한 게 이거 면접관이 이 자소서 항목을 낸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건보 자소서 항목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경험 위주였거든요. 그런데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묻고 나중에 가서 이 자소서 기반으로 면접을 할 때에는 좀 더 여러분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증빙하는 자료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을 가지게 된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 계기, 즉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과 비슷한 자소서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자소서 항목이냐? 기존의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본인만이 선택하고 도전하여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 이유를 반드시 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 이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존의 방법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점을 강조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좋은데, 일단은 제가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기존의 방법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선택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개인적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내가 도전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나타나는 거죠. 대부분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비효율적이거나 성과를 내기 위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더 큰 성과를 위해서기도 하고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기도 한 거죠. 자,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번 자소서, 건보 자소서가 매우 잘 만들어진 자소서 항목이다라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4번 때문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서는 자신의 본인의 노하우나 특히 전문성에 대해 한 가지 설명하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해 달라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반드시 직무기술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식기술 태도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부분인 거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바로 지식기술 태도인 거고, 이것이 공단의 직무, 즉 직무 수행 내용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행정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경영기획과 전략 수립에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경영환경 분석이라든지 경영계획 수립, 신규 사업 기획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슈를 좀 끌고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들로 연결해주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면서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약간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자소서 항목의 특징입니다. 고객관리와 서비스 개선에 기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니즈를 파악하거나 또는 데이터 분석 능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및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책 분석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령과 관련된 이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저는 획득했습니다. 특히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보험급여와 관련된 정책을 개선해서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창하게 쓰셔도 됩니다. 또는 홍보나 PR 전략, 홍보 직무와 관련해서는 내가 공단의 사업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PR 전략 수립이라든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거죠.
또는 내가 어떤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관리 및 데이터 분석의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단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와 분석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은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